저는 1년 8개월간의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 워홀 최종 영상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받아준 질문들이 있어서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호주 워홀에 대한 후기를 차차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듣기 편하시라고 질문들을 워홀 전, 워홀 중, 워홀 후에 대한 질문으로 나눠봤어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풋내기 워홀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이 듣고 싶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워홀을 가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목표를 내가 잊을 때마다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뭐 어디 써두거나 녹음을 해서 남겨두세요. 호주 워홀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중간에 길을 잃어요. 슬럼프도 오고 번아웃도 와요. 심한 분들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확실하고 그걸 잊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이 지치고 번아웃이 올 때에도 좀 빠르게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워홀 가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제가 워홀 오기 전에 워홀 준비 영상 올렸던 거를 오늘 다시 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인데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 내 세계를 더 넓혀가는 그 기회를 너무 갖고 싶었고 이왕 그렇게 할 거면 학교라는 울타리, 가족, 친구라는 울타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로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워홀을 가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세상을 보면서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 싶다. 그 목표 그대로 1년 8개월 동안 살았고 여태껏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 한국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 제가 여태껏 부족했던 여행 경험들도 채웠고요. 막 학기를 남기고 가신 거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돌아올 때 학교 마치고 갈 걸 후회는 없으셨나요? 네,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후회를 해봤자 내가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어서 막 학기를 남겨두고 간 것도 너무 만족해요. 제가 막 학기를 남겨두고 간 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호주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나는 돌아갈 학교라는 곳이 있지라는 안정감을 위해서 막학기를 남겨놨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학교로 돌아가서 막학기 동안 좀 빌드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관련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갈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취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나중에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지만 우선 지금은 그 정착을 하기 전에 여행을 먼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왠지 제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호주에 가서 호주 너무 좋아, 다른 나라 안 가보고 여기 눌러앉아서 살래, 이러고 있을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호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치로 제 대학 막학기를 남겨놨고 강제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그런 루트를 짜놨었어요. 워홀 갈 때 어떤 나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한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회가 볼 때 적당한 나이 중요하지 않고요. 친구가 볼 때 적당한 나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나이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적당한 시기라는 건 있는데요. 본인이 나는 이제 한 80%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100% 준비되는 때가 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100% 준비되는 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100% 준비는 안 될 거예요. 100%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50% 준비될 때 떠나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이 헤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겠죠. 그래서 저는 80%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고 20%가 조금 부족한데 할 때 떠나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0%는 거기에 가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혼자 워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혼자 가면 힘들까요? 제가 혼자 갔죠. 여자 혼자 워홀 오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둘이 오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목표가 새로운 경험 아니면 영어 실력의 향상이신 분들은 더더욱 혼자 오세요. 왜냐면 친구랑 같이 왔을 때 영어를 많이 쓰기도 힘들고 친구를 버려두고 나 혼자 새로운 경험을 향해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호주에 갔을 때 영어 실력이 어땠나요? 호주에 오기 전에는 제가 Hi, how are you? 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어로
저 너무 영어를 못해서요 라고 답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호주에 오기 직전까지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회화에 익숙하고 나 그래도 말은 할 수 있겠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웠었지 라는 거를 다 상기시켜준 상태였습니다. 기초 회화만 할 줄 아는 영어 초보가 워홀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도 기초 회화만 가능한 상태에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워홀 도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스스로 저 혼자 따로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워홀 처음에 도착했을 때랑 지금이랑 영어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영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가질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기초회화만 할 줄 아는 상태여도 워홀 도전해봐도 괜찮습니다만 가셔서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를 더 하시지 않으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기회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꼭 추가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미 독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를 터치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물론 제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첫째 딸, 장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제가 워홀을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부모님은 그냥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엄마는 제가 워홀 가는 게 싫으셨대요. 근데 엄마도 아셨대요. 뭐 말려봤자 제가 갈 거라는 걸. 그래서 딱히 터치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호주 워홀을 여자 혼자 가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꽤 있더라고요. 문란해져 온다고. 호주 워홀 갔다 온 사실을 상견례 때 숨겨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상 유튜브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런 댓글을 많이 받고 그런 댓글이 저에게 달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좀 웃기고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대한민국에 호주 워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있나요? 아니요.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여자들을 막 직업별로 나눠준 다음에 이 직업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선입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너무나도 원하던 꿈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위해 몇 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입견이 있고 인식이 안 좋대요. 그럼 그 직업을 포기하실 건가요? 본인과 너무 가깝고 소중한 뭐 가족, 부모님, 친구들의 의견도 아니고 그냥 한낱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선입견은 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그 선입견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 인터넷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다 선입견을 가지고 다 꼬아서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있는 선입견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걸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생겨요. 무언가를 이루실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인터넷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기를, 아무것도 쟁취하지 않고 그래서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호주 워홀을 갔다 왔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막 상견례에서 난리가 나고 파혼이 막 되고 이러면 오히려 조상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닐까요? 굳이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머물렀던 비자의 종류. 저는 처음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작을 해서 초반에 3개월 동안 농장에서 일을 하고 세컨 비자에 충족되는 기준을 채웠고요. 그때 또 코비드 비자라고 해가지고 코비드 때문에 뭐 집 못 가는 사람들이나 부족해진 인력을 좀 충원하기 위해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그냥 줬었어요. 1년씩. 그래서 저는 그 코비드 비자를 받아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호주에서 무리 없이 머물 수가 있었고요. 이미 제가 세컨 비자에 대한 기준을 충족을 해서 페이슬립을 채워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세컨 비자를 신청을 해서 호주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호주 첫 달로 돌아간다면 호주에서 무조건 바로 시작했을 것 같은 거. 제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따와서 차를 샀을 것 같습니다. 집 먼저 구하기 아니면 잡 먼저 구하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잡을 먼저 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생활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집은 조금 늦게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그래 집도 없겠다. 호스텔에서 계속 살면서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집을 나중에 구해서 호스텔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집값이 엄청 솟구쳐서 문제라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집값이 안 솟구친 데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모두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호주만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호주에서 집 구할 때 팁이 있을까요? 연락을 보내도 일십하고 답장이 안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거의 뭐 잡 구하는 것처럼 제 자기소개를 엄청 자세히 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취미가 있고 나는 집에서 살 때 이렇게 살고 막 그런 거를 엄청 자세하게 써서 보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집을 구할 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워홀 중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게 어땠는지 다국적 사람들이랑 생활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워홀 중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대부분 집에서 있었던 기억들이에요. 쉐어하우스에서 있었던 기억들이고 학생 기숙사도 살아보고 쉐어하우스도 살아보고 쉐어 아파트도 살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누구랑 같이 사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 집에서 만난 친구들이 너무 괜찮은 친구들을 항상 만났어서 계속 밤새도록 얘기를 한다든지 같이 페스티벌을 간다든지 정말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사람들이랑 사는 거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 더럽다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그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한 번도 혼자 한국인이었는데도 제가 가장 깔끔한 사람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나라가 문제인 게 아니라 사람 바이 사람이고 호주 애가 제일 깔끔했던 적도 있고 유럽 애가 제일 깔끔했던 적도 있고 뭐 아시아 애가 제일 깔끔했던 적도 있고 그 위생이 조금 걱정이 되시면 다른 나라 사람인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굿럭! 행운을 빕니다. 한국에서 벌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데 호주 집에 벌레가 많다길래 너무 걱정돼요. 호주는 좀 자연이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땅덩이도 크고 사람도 크고 동물도 크고 벌레도 커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고 이 걱정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건 저는 집을 찾으실 때 아파트먼트로 집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호주에 있는 하우스들, 주택가 같은 느낌인데 하우스들이 대부분 이제 풀이나 나무에 인접해 있어요. 아무래도 벌레가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시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먼트를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일자리 구하기 안 어려운 시즌이 있나요? 일자리 구하는 건 항상 어렵고요. 일자리가 너무 없다, 호주 오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했고 5년 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일이 너무 안 구해지는데 어떻게 일을 잘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막 내가 일이 너무 안 구해지면 원인 분석을 먼저 해봐야겠죠.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본인의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본인이 막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 레주메에 잘 안 드러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일을 구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구하는 지역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혹시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할 때 내일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호주는 조금 내일에 대해 한국에 비해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농장에서 일할 때는 내일이 있으면 본인이 불편하겠죠? 공장에서 일할 때는 내일에 있는 파츠 같은 게 음식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은 안 될 것 같고요. 간호사분들도 당연히 이제 내일이 안 된다고 들었고요. 깨끗해야 하는 업종, 청결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 빼고는 대부분 내일에 관대한 편입니다. 저는 태닝이 얼룩덜룩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태닝을 하셨나요? 제가 딱히 태닝을 위해 뭘 한 건 없고 태닝 오일을 조금 꼼꼼히 바르기는 했었는데 이게 웃긴 게 제가 한국에서는 어딜 가도 가장 하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도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살이 잘 안 탔어요. 제가 태닝을 하려고 해도 살이 탔다가 막 3일 만에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살이 한 번 타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태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타고난 살마다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태닝을 좀 얼룩달룩하게 잡는 살이 있고 태닝을 아예 못 잡고 태닝이 아예 안 되는 그런 피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태닝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제 이 살에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어서 좀 태닝을 잘 잡아내는 살인 것 같습니다. 영양제, 화장품 추천, 피부관리 비결. 영양제가 호주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저는 특히 추천드리는 게 제가 호주 그 약국에서 샀던 여성 유산균이 제가 평생 살면서 먹었던 여성 유산균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크랜베리가 여성에게 되게 좋은 과일이래요. 그 여성 유산균에 크랜베리가 함유되어 있는 여성 유산균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뭐 요즘 K 코스메틱이 대세고 호주에서 구할 수 있는 화장품이 대부분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제가 호주에서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파운데이션. 제가 디올의 포에버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호주에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좀 촉촉하고 광이 도는 타입을 선호하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진짜 광이 약간 내 광인 것처럼 내 피부가 원래 예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돼서 좋아했고, 입술 제품 중에 아워글라스라는 틴트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색깔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 광택이 엄청 예쁘게 돌고,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햇살이 위험한 햇살에 가까워요. 그래서 선블록은 필수로 꼭 발라주셔야 하고, 선블록을 바르더라도 뭐 햇살이 너무 강해서 피부가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의 텐된 피부 즐겨주시면 됩니다. 주근깨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귀엽다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옷 쇼핑은 호주에서 하셨나요? 한국에서 시키셨나요? 막 호주에서 1년 이렇게 살면서 한국에서까지 시키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저는 무조건 호주에서 다 샀고요. 호주 스타일이랑 한국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도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쩌겠어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 옷이라는 것도 문화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옷 스타일을 되게 재밌어서 즐기면서 입었던 것 같아서 무조건 쇼핑은 호주에서 했습니다. 어학원 다니신 적 있나요? 추천하시나요? 처음에 농장 생활 끝나고 시티에 갔을 때 어학원을 6주 정도 다녔고, 그리고 시티에 있으면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카데믹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학원을 12주 정도 더 다니면서 캠브리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추천하는데요. 친구 사귀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자꾸 안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보다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학원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워홀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비자가 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학원을 너무 길게 다닐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딱 이 기간 동안 집중해서 다니면서 영어를 이만큼 실력을 늘리고 친구를 이 정도로 만들어야지, 기간을 두고 그 목표를 두고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가장 도움이 됐던 영어 공부법. 사실 영어 공부법이라는 게 딱히 엄청나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루틴을 얘기를 드려보면, 우선 좀 인풋을 넣어요. 인풋을 넣어서 다양한 표현이나 단어 같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로 배울 수도 있고, 브이로그를 볼 수도 있고, 뭐 스픽 같은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가벼운 학습지 같은 걸로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인풋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고서 그거를 무조건 내가 써봐야 돼요. 직접 써보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호주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들에게 그 표현을 써먹을 수도 있고, 뭐 캠블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그 표현을 써먹을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도 언어교환 모임 같은 거를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집에서 그냥 혼잣말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이제 확실히 말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이거는 모르는구나. 이제 다시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물렀던 지역 중 최고로 좋았던 곳과 그 이유. 저는 멜버른이 가장 좋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멜버른이 장점이 많은 도시지만 그만큼 또 단점도 많은 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멜버른에 있을 때 어느 정도 호주라는 틀에 익숙해져 있고 영어가 어느 정도 트인 상태여서 멜버른에서 적응을 하기 너무 편했던 것도 있고, 멜버른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연애도 이제 멜버른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멜버른으로 놀러 왔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이런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멜버른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셨나요?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번아웃도 오고 우울했던 적도 정말 많았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호주에 있는 거 제가 평생 있는 거 아니고 제한된 시간 동안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고 나면 그때 그 호주가 너무 그리워질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호주 워홀을 온 게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을 해서 왔고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결국 끝내고 가는 것. 힘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되새겼어요. 내가 아직 이루고 싶은 게 이만큼 많이 남았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었을 때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주 워홀 후 하은님께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특히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변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호주에 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못했던 사람으로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만큼의 많은 기회가 열리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 체감을 하면서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렇게 계속 영어를 쓰고, 두 번째로 제가 워홀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자존감이 낮고 우울했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들이 한국에서 이제 종종 있었는데, 호주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도 나 혼자서 이만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안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호주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런 사람들까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보면 내가 진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좋아하고 아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변한 것도 당연히 있는데요. 호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일도 해봤고 여행도 해봤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계획을 하면서 좀 방향성을 잡는 데 수월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도 좋겠지만 꼭 한국이 아니어도 나에게 잘 맞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계기가 호주 워홀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미래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워홀 속 많은 순간들 중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 말 너무 좋네요. 사람이 기억으로 살아간다고.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 아예 박제를 해버리고 싶은 여행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사정으로 인해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내가 낯선 나라에서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걸 넘어서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험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친구를 엄청 많이 만들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갑판 위에 올라가서 일출이랑 일몰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내가 배에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걸으면서 해를 보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고, 특히 마지막 날쯤에 배 갑판대 위에서 댄스 파티 같은 게 열렸어요. 70년대, 80년대 노래 트는 댄스 파티였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이제 딱 올라가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이제 잘했다고 손을 이렇게 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춤추고 있던 그 원 안으로 제 손을 이렇게 끌면서 약간 팔찌 같은 거를 이제 팔찌도 채워주고 목도 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다 같이 원 그리면서 관광술래 하듯이 이렇게 춤추고 놀다가 사람들이 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차 안에 진짜 조그마한 애기부터 완전 백발의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그 80년대 노래에 맞춰서 기차를 만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배에서 비눗방울을 엄청 틀어주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까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You are the voice라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을 저는 평생 가져가고 싶네요.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후회를 안 하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후회가 되는 걸 꼽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좋았던 거고, 두 번째 거는 나중에 꼭 다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문 거였어요. 제가 호주를 처음 오면서 계획과 목표는 한 지역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제가 브리즈번에 있으면서 브리즈번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좀 계획보다 오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이 처지고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브리즈번에 있으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때 차라리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 낭비를 할 바에야 진작에 원래 계획과 내 목표대로 이사를 빨리 해버릴 걸, 그걸 조금 후회하기는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브리즈번에 조금 더 오래 있고 멜버른에 조금 뒤늦게 간 덕분에 지금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서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가 되는 거는, 후회가 된다기보다 약간 아쉬운 건데, 호주에 있으면서 제가 시티 잡은 정말 많이 했지만 약간 진짜 고소득 잡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팜, 코튼진, 마이닝 이런 것도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 우선순위가 돈보다는 약간 다양한 나라 문화에 대한 경험이 이제 우선순위에 있었어서 그걸 도전을 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시티 잡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컨 비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호주를 가게 된다면 꼭 그런 고소득 잡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국 후 국제연애의 방향성, 장거리 연애 하시는 건가요? 네, 장거리 연애를 할 예정이고요. 또 호주에서 계획을 했던 것들이 있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닉은 지금 닉은 계속 호주에 머무를 계획이고 비자가 끝날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연애를 한다고 제가 대학 졸업까지 포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고,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단 차라리 장거리 연애를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 방법을 찾아야죠. 닉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도 한번 가보고, 영국은 살만한 곳인가 한번 봐보고, 저희 둘이 같이 손잡고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고, 닉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제가 영국을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미래에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걸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이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조금 뭐한 게, 제가 뭐 준비가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 마음가짐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선택한 거 없이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자라면서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 둘씩 결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결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거를 제 색깔에 맞춰서 다 제가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 보다는 여러 가지 나라를 많이 여행을 해보고서 내가 정말 살고 싶고 잘 맞는 나라를 제가 직접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돌고 돌았는데 결국엔 한국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그때는 한국이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라가 된 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때 제가 불평 불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다른 워홀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정말 유용한 비자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의 워홀 비자를 사용해서 살 의향이 있습니다. 호주에 정착은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호주가 싫어서 정착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호주에 정착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제가 호주밖에 안 가봤지만 또 다른 나라가 저한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행을 먼저 해보고 싶어서 아직 정착을 안 하는 겁니다. 호주에 다시 돌아올 계획도 있나요? 저 호주 너무 사랑하고 호주에 있으면서 너무 좋았고, 심지어 호주에 세컨 비자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호주에 아예 정착을 하러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호주는 임금이 높으니까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정착 자금을 모으러 호주로 올 수도 있겠죠. 귀국 후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전공은 미디어 학부고 미디어 학부로 졸업을 할 예정인데 계획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호주에서 뭐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도 접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이 일은 정말 좋아한다 라고 느꼈던 건,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미디어, 전시, 예술, 방송 이런 제 전공과 부합하는 계열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뛰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한국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국제 이슈 혹은 글로벌 미디어 관련한, 제가 영어를 할 줄 알고 이해를 할 줄 알게 되면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걸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남을 돕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엮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하나 콕. 왜 호주인지, 워홀을 떠나 호주라는 나라의 좋은 점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인종과 고임금.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호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한 70% 정도는 그 세계 어딘가에 있는 나라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호주의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고임금이라는 점이 정말 호주에 빼놓을 수 없는 메리트죠. 그래서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다양한 나라의 백패커들이 호주로 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언니의 인생에서 이번 워홀이 어떤 의미인가요?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기에도 좀 부족한 느낌이고, 그냥 앞으로는 이 워홀을 빼고 내 인생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호주 워홀을 통해, 호주에서 만든 콘텐츠를 통해 이제 만나게 된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요. 저의 이번 호주 워홀 파트는 이제 여기에서 막을 내렸지만, 호주 워홀이 막을 내린다고 제 인생이 막을 내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꾸준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오래오래 함께해요. 알았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